안녕하십니까. 미국 브랜드 밸류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애플이 애플 세이빙스 어카운트에 예금할 경우에 일반은행의 연평균 이자율인 0.35%에 무려 11배가 넘는 연 4.15%를 지급하겠다고 밝혀서 전 금융업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애플에서 4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발표한 내용을 따르면 애플은 4월 17일부터 애플카드 유저들은 골드만삭스의 저축계좌와 함께 데일리 캐시 리월드를 늘려갈 수 있다고 밝히면서 첫째, 이것은 전국 평균 이자율의 11배가 넘는 이자율이고, 둘째는 수수료도 없고 미니멈 디파짓 금액도 없고 미니멈 밸런스를 유지하는 규정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애플 월렛에 있는 애플카드를 통해서 직접 세이빙스 어카운트를 간단하게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애플페이와 애플 월렛 담당 부사장인 제니퍼 발리는 애플카드를 통한 저축은 사용자들이 좋아하는 데일리 캐시가 증가하는 혜택은 물론이고 매일 돈을 절약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목표는 사용자가 더 건강한 금융생활을 영위하도록 돕는 도구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애플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애플카드를 이용한 세이빙스 어카운트를 오픈하게 되면 이자 증가에 따른 매일매일 불어나는 현금은 자동적으로 저축계좌에 입금이 되게 됩니다. 데일리 캐시를 벌어야 하는 것에 대한 제한도 없고 사용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금주는 월렛의 대시보드를 통해서 잔액을 언제든지 확인이 가능하고 이자 소득에 대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돈의 사용도 이미 링크된 계좌로 이체와 애플 캐시 카드로 별도의 수수료 없이 언제든지 사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애플이 제시한 4.15% 이자율은 미국의 전국 은행 평균치보다는 11배가 넘는 것이지만 미국의 몇몇 은행에서는 이 이자율에 버금가는 이자율을 제시하고 있는 은행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CIT뱅크의 경우는 세이빙스 어카운트에 대한 이자를 4.75%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니멈 밸런스를 $5,000 이상 유지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골드만삭스의 마커스의 경우에는 3.9% 이자를 제시하고 있고 미니멈 밸런스에 대한 제한이 없고 만슬리 피도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캡털원의 경우에도 3.5% 이자율의 미니멈 밸런스와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죠. 애플은 CD, 즉 Certificate of Deposit 상품도 내놓았는데요. 이자율과 기간이 매우 다양합니다. 최저 3개월부터 시작해서 6개월, 9개월, 12개월, 15개월 등 최장 60개월까지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을 내놓고 있습니다. 게다가 트래디셔널 IRA와 Roth IRA에 대한 CD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고 이 IRA CD는 일반 CD 이자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1,000의 미니멈 금액을 유지해야 합니다. 사실 애플의 금융업계로의 진출은 전 세계 금융업계에는 적지 않은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만 핀테크의 빅테크 회사들에게는 금융시장으로의 사업 확장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한국에서도 카카오톡이 카카오뱅크를 만들어서 한국의 금융업계를 초긴장하게 만들었었고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 뱅킹과 이와 관련된 다양한 온라인 금융과 재정 서비스가 대세를 이루고 있는 것과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애플 세이빙스 어카운트는 애플 카드를 사용하고 애플 월렛이 있어야 오픈이 가능합니다. 결국은 애플폰, 즉 아이폰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최대 경쟁 회사인 삼성도 삼성페이가 있기 때문에 삼성도 이와 유사한 상품을 출시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아이폰을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 이런 서비스를 한국에서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들이 있는데 현재는 한국에서는 서비스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애플은 애플페이, 삼성은 삼성페이, 구글은 구글페이, 아마존은 아마존페이와 Buy Now, Pay Later 서비스 어펌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통화 결제 방법과 수단은 하루 이틀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죠. 애플페이는 2014년에 시작되었고 삼성페이는 2015년 8월에 한국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벌써 7년, 8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애플은 애플페이, 애플카드, 애플캐시, 애플 세이빙스 어카운트까지 금융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요. 이것은 삼성을 비롯한 각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들도 비슷한 상품과 시장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 기반 기업들의 금융시장으로의 진출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이점이 있는데요.
첫째는 간편 결제 시스템을 통한 고객의 정보를 축적해서 고객의 지출 성향, 저축 성향 등을 분석해서 상품 개발과 마케팅에 활용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락인 효과라고 불리는 겁니다. 현재 애플과 같은 스마트폰 회사 또는 구글과 아마존과 같은 압도적으로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플랫폼 회사들이 카드나 현금 사용 등과 같은 금융시장까지 점유할 경우에는 이런 플랫폼에 익숙한 고객들은 이 플랫폼에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떠날 수 없는 환경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지금까지 설명으로 혹시 애플이 은행을 오픈한 거냐는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요. 애플이 은행을 오픈한 것은 아닙니다. 즉 애플은 Financial Institution, 즉 금융기관이 아닙니다. 애플은 기술 기반으로 한 플랫폼 회사이고 골드만삭스가 애플카드와 세이빙스 계좌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인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애플은 기술을, 골드만삭스는 금융상품을 제공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금융시장의 변화는 야후 파이낸스에서 보도된 JP 몰간의 CEO 인터뷰에도 잘 나타나 있는데요. JP 몰간의 CEO인 제이미 디먼은 최근 주주들에게 보내는 연례선에서 애플페이와 애플카드를 경쟁자로 부르면서 빅테크 기업의 압박이 커지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디먼은 은행 간 경쟁이 심화되고 섀도우 뱅킹, 핀텍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의 참여로 더 치열해지고 있으며 미국과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서 은행과 공기업의 역할이 줄어들고 있음이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금융시장의 변화의 속도와 경쟁의 규모가 엄청나고 이들의 활동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팬데믹, 그 이후 인플레이션에 따른 이자율의 급상승, 그리고 이로 인한 실리콘밸리뱅크의 침몰과 이어서 파생된 예금주들의 안전처로의 자금 이전은 연쇄적으로 금융시장에 작던 크던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각 은행들은 고객을 뺏기지 않고 유치하기 위해서 앞다투어 높은 이자의 상품을 제시하고 있는 가운데 빅테크들의 이런 움직임은 향후 금융시장과 체계, 적지 않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기술을 이해하지 않고는 점점 발 디딜 틈이 없어질 것 같은 기술 변화가 가져오는 우리의 일반 삶과 경제의 그 라이프 변화는 이제는 받아들여야 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미국의 최고 브랜드인 애플이 4월 17일부터 골드만삭스와 함께 금융 서비스를 시작했다는 소식을 함께 이해해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내 재산이 얼마나 될까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아마 한 번쯤은 누구나 생각하게 되는데요. 계산이 쉽지 않습니다. 흩어져 있는 나의 재정 정보를 모아서 쉽고 빠르고 똑똑하게 정리하는 길, 바로 AI 기술이 탑재된 BC파이가 해결해 드립니다.